제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농지의 보전. 자, 요거죠. 보전. 농지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가령 뭐 땅이 이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농지에 집단화, 정말로 전문적인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줄여가지고 제가 농진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따라해요. 농진구. 농업진흥구역이고요. 농진구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따라해요. 농업보호구역. 농보구.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 박스가 있는데, 사과가 농진구라면 사과 박스가 농보구예요. 그러니까 사과 박스가 잘못되면, 사과 박스가 헤어지면 사과도 엉망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농보구가 오염돼 버리면은요, 농진구는 농사 못 짓습니다. 왜? 여기서 잘 보호해주고 박스가, 보자기가 찌개지면 내용물도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용수원들을 확보해가지고 일로 이렇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보구가 오염되면 당연히 오염된 물이 들어가므로 농진구도 오염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행위 제한은 농보구보다 농진구가 더 셉니다. 아시겠죠? 세니까 농지 소유자는 그래도 농진구보다 농보구의 행위 제한을 받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좀 약하니까. 예. 그래서 농진구, 농보구, 농업진흥구역, 농진구, 농업보호구역, 농보구.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은요, 국토법상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입. 농지법상 용도구역은, 농지법 안에서 용도구역은 농진구와 농보구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냐? 농장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누가 아니라고요? 농장이 아니라 바로 시도지사임을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농장이라고 잘 나오거든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러면 지정할 때요, 절차가 있는데, 자, 농업진흥지역에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긴 심의 기간에 일단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농장에 승인받아서, 그죠? 승인받아서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농장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나 녹지적, 즉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농장이 승인하기 전에 국장과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죠. 요 부분이죠. 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면 누구랑? 농장은 국장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농장 승인 이꼬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절차입니다. 자, 먼저, 그리고 최소한도로 농업진흥지역은 주상공은 아니겠지? 좀 웃어줘봐. 다시 NG. 주상공은 아니겠지? 이 가식적인. 그러면 어디입니까? 녹관, 농자, 최소한도로 지정.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대상 지역이 녹관 농자에서만 지정한다. 그런데 여기서요, 녹지 지역 중에서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녹지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녹지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하세요. 책 봅니다. 1번 지정권자 시도의사, 가로 2번 9번 박스 안에 농진구 두 번째 줄에 농지가 집단화 동그라미 했어요. 집단화 박스 안에 1번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1번과 2번에 바로 집단화를 더 강조한 겁니다. 2번 동그라미 하세요. 농보구의 용어 정리 잘 물어봅니다. 들으세요. 바로 농보구란 농진구의 용수원을 확보하고, 오염되지 않게 농진구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 그죠? 농보구에서 용수원도 확보하고 수질도 보존해서, 그죠? 농진구가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환경을 보호한다. 이게 바로 농보구다. 상가 2번 지정 대상 나오죠? 녹관 농자 지상공은 아니겠지 그이잖아요. 특별시의 녹지는 제외한다. 3번의 절차 시도의사 나오죠, 그죠? 그냥 끝에 심의기한에 심의 거쳐 농장에 승인받는데 넘겨보시면 협의, 거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뭐라고요? 농장이 승인 전에 국장과 협의해라.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고시 열람은 그냥 절차니까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고시하고 통보하라. 그런 다음에 일반인에게 열람시켜라. 그리고 그냥 뭐 틀리게 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 보세요. 용도구역 뭐라고요? 농진구하고 농보구를 말한다. 이럴 때 1번 농진구, 농업진흥구역, 농진구에서 원칙적 허용행위 전부 다 농사 짓는 행위잖아요. 1번, 2, 3, 4, 5, 6, 7.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행위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배적 허용행위, 그 외에도 농사 짓는 행위 외에도 거기에도 사람이 살잖아요. 그렇죠? 농진구에서도 농어가 주택이 있습니다. 사람 살아요. 농지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여러 가지 농산물 등등등등.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1번에 2번 중간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가끔 나옵니다. 육종연구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중에서도 육종연구 있죠? 밑에 3천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농진구 안에서는 요러한 시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그냥 가볍게. 당연히 농진구 안에서도 주택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밑에 농업인 주택, 그 다음에 등등등등. 외우는 게 아닙니다. 넘기세요. 국방 군사시설이야 어디 있든지 다 되는 것이고요. 그죠? 다 되는 것이고요. 하천, 제방, 뭐 문화재 등등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누가 오더라도 다 철도 지나갔고 도로 필요한 것이고요. 농지가 아닐지라도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에는 쌍거리 2번 농보구에 있는 내용을 더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좀 보겠습니다. 농보구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2번에 1번 관광농원사업은 2만 미만까지 가능하고요. 2번 주말농원사업은 3천 미만까지 면적이. 3번에 동그라미 1번 1천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단독 1종 2종 그렇게. 단독주택은 단독이니까 1종, 하나니까 1종, 단독 1종, 2종.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은 3천 미만까지.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화장실, 세 글자, 거래소 3천.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화장실, 시글자 3천. 그런데 가로 안에 변전소하고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제외합니다. 특히 변전소, 변은 버려버려. 변은 버려버려. 그래서 아닙니다. 변전소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요것만큼만 뺀다. 그까지. 자, 밑에 쌍가로 4번입니다. 행위 제한의 특례. 가로 1번, 가로 2번. 요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요. 자, 저를 봅니다. 토지가 여기 있다. 이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농진구 행위 제한 받겠죠. 농지가 이래 있다. 농보구의 행위 제한인데, 그런데 땅이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요 부분은 누가 오더라도 더 약하니까 당연히 농보구예요. 그러면 여기 안쪽이 이제 A이고 여기 바깥쪽이 B입니다. 그러면 B 부분은 농보구고 A 부분은 원칙적으로 어디라고요? 농진구인데 요 A 부분이 아시겠죠? A 부분이 요 부분이 면적이 요거요.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농진구가 아니고 농보구. 그러면 A, B 전부 농보구라는 얘기예요. 농보구. A 부분이 330 초과하면 A는 농진구, B는 농보구. 330 이하면 전부 농보구. 그렇죠? 예. 이게 뭐냐? 가로 1번이고요. 자, 가로 2번은 뭐냐? 저를 봐요. 땅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농업진흥지역 그 자체의 행위 제한을 아예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 안쪽을 우리가 또 요걸 A라 그러고 요거를 B라 합니다. 이럴 때 요거 똑같이 얘도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아예 농보구, 즉 농업진흥지역 자체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 좀 바깥쪽이니까. 그죠? 요것이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A 부분이 330 초과하면 A는 농보구,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보구, B는 그냥 바깥쪽이 기타라면 그냥 A는 농보구, 330 초과하면 A는 농보구, B는 기타, 바깥쪽 기타. A가 330 이하라면은 전부 다 기타, 요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요것이 가로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밑에 매수 청구. 저를 봐요. 농업진흥지역의 여기 안에 있는 토지는요, 분명히 갖고 있으면은 내가 돈이 필요해. 팔고 싶어. 농사 짓기 싫어. 팔 수 있어요. 근데 잘 팔릴까요? 투자 목적 아니기 때문에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사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장 돈은 필요하고 누구한테? 똑같이 해도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매수 청구는 무조건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입니다. 시군구 아니에요? 예. 줄 거세요. 맨 밑에. 매수 청구 넘겨보세요. 맨 위에 줄. 농어촌 공사에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때에 매수 청구할 때에 이때의 농지 가격은 감정가입니다. 조금 전 농지 처분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 싫어서 하는 매수 청구는 똑같이 농어촌 공사이지만 그때의 가격은 공시가죠. 얘는 처분을 하는 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감정가예요. 감정가. 이번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다. 한마디로 감정가다. 요거 잘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똑같이 3번 돈이 없어요. 맨 끝에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자, 이제 2절까지 하면 이제 마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농지의 보존 쪽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바로 농지의 전용입니다.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바꿨습니다. 다른 용도 바꿨을 때는요, 지목을 변경을 할 때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농지에 쓰는데 그 부분은 농지가 아니고 무슨 주차장으로 쓴다, 아니면 다른 나무 심는다, 이럴 때는 안 하겠지만, 주택이다 그러면 변경해야 됩니다. 그쵸? 예. 물론 이제 지적법상 흔히 말하는 그 요건에 일단 맞을 때만 하겠죠. 이거는 농지의 소유자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라고 명령 들어와요. 해야지 된다고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농지를 전용할 때도 반드시 지목을 변경하는 것만 아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만약에 원상 복구할 때는 안 하겠죠. 그렇죠? 좀 배웁니다 이제. 그러면 전용하는 거는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당연히 맞다. 이럴 때 어떤 것은 허가받고 어떤 것은 협의하고 어떤 것은 신고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아라.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이때의 허가권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농장이다. 따라해요. 농장. 1번 나오죠. 농지를 전용하는 자, 맨 끝에 뭡니까? 파란 글씨. 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저를 볼까요? 만약에 행정청은 끼리끼리 협의합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니까 협의는 허가 안 받는 거잖아요. 신고는 의식주 문제, 그 지역 주민은 먹고 사는 생계,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신고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다. 밑에 2번 농지 전용 허가의 예외, 허가받지 않는 경우 당연히 협의나 신고겠지. 1번 찾아봐요. 협의 동그라미. 협의는 협의하는 거니까 허가 안 받는다. 2번은 맨 끝에 협의. 2번도 협의. 그렇죠. 3번 신고. 4번은 끝에 보세요. 줄 거세요. 너 왜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네 맘대로 불법적으로 개간했어. 원상복구해. 줄 거세요.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원상복구할 때, 그럼 복구할 때는 그냥 해야 되죠. 그죠? 허가하면 해줄게. 그럼 허가 안 하면 안 할까? 그러면 이때는 허가 받지 말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5번에 줄 겁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등등 했다면 이미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절차 1번. 먼저 이렇게 농장이 허가권자인데 명색이 농장은요, 국장과 같은 업계를 나란히 하는 우리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 친구나 친구. 그렇죠? 아버지 친구니까 친구의 아버지가 친구니까 뭐 말이 이상하다. 하여튼 높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색의 농장이 일개 시 군구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마다 다 허가지기 좀 쪽팔려요. 그리고 저쪽에 전라남도 뭐 목포나 광주나 아니면 저 경상남도 진해나 여기에서 맨날 전용할 때마다 세종시에 가가지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갔는데 해외 출장 갔다 또 내려갔다가 또 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일정 부분 면적에 대해서 밑에 지자체에게 위임을 신경 쓰는 위임.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위임 해놨습니다. 이럴 때 위임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봐요.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아닌일 때 하고요.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바깥쪽일 때하고 달라요. 농업진흥, 요거. 농업진흥지역 아닐 때, 바깥, 기타, 농업진흥지역 바뀔 때 면적이 다릅니다. 이럴 때 요것은 3천, 3만, 20만. 일단 따라합니다. 3천, 3만, 3만, 20만. 3천, 3만, 20만. 시작. 3천, 3만, 20만. 한 번 더 시작. 3천, 3만, 20만. 마지막 시작. 3천, 3만, 20만. 그러니까 농업진흥적 안에서는 3천 미만일 때, 농업진흥적 밖에서는 3만 미만일 때는 시, 군, 구역의 위임. 농업진흥적 안에서 3천 이상 3만 미만일 때, 밖에서 3만 이상 20만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위임. 그러니까 요 표를 좀 알면 돼요. 3천, 3만, 20만.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인 경우에 농장은 시군구역에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OX. 틀렸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알아야 돼. 요거를 3만, 20만. 그리고 요 3만 이상은 농장, 20만 이상은 농장. 그러니까 면적이 큰 것들만 안 태우고 작은 것들은 너들이 해. 이럴 때 그러면 절차, 얘는 두 번째 절차는요. 맨 먼저 순서가 시군구죠, 그죠? 시군구에게 신청하게 되면은 시군구가 내가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하겠죠. 3천 미만 내지는 3만 미만은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위임받은 면적이 아니면 며칠 내? 10일 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넘겨야 되겠죠. 올려줘야 되고요. 자, 시도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3천, 3만, 20만 그 사이 면적이면은 허가해주고, 아니면 다시 넘겨야지, 그죠? 누구한테? 농장한테. 얼마 내에? 똑같이 해도 10일 내에. 10일 내에. 요것이 여러분들 가로 2번에 1번 시군구는 10일 이내에 시도에게, 시도는 10일 이내에 농장에게. 아니면 그러면 쌍글 4번이죠. 예. 1번 시도에게 위임하는 거 있죠. 넘겨보세요. 그게 1번과 2번이고요. 가로 2번에 시군구역의 위임은 1번, 2번입니다. 이거를 공부하기 편하게, 이러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농지 전용 협의예요. 두 번째, 농지를 전용할 때는 뭐라고요? 협의해라. 이때 누구랑 협의하냐? 똑같이 누구랑? 농장과 협의해라. 아까 내가 요거를 몇 번 얘기했어요. 협의할 때 농장과 협의해라. 항상 행정청끼리만. 민간 안 됩니다. 공공기관도 안 됩니다. 토주공 등등 안 됩니다. 무조건 행정청끼리. 농장과 같은 레벨인 장관하고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은 뭐라고요? 농장과 협의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3번 농지의 전용 협의입니다. 주무장관, 농장은 밑에, 지자체는 농장과 협의해라. 거기 박스 안에 1번만 동그라미 마시고 복습할 때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주세요. 이런 게 있고 정도만. 자, 그리고 자 밑에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농지를 전용할 때 뭐 하라고요?
전용할 때 신고해라.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해라. 저를 봐요. 허가받으라 농장한테, 협의해라 농장과. 근데 신고는 농장이 아니에요. 신고니까 군구예요. 얘기했었죠. 신고는 그 지역 주민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시군구 찾아가서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죠? 그거 보세요. 오른쪽에 5번 1번 왼쪽에 맨 밑에 농지 전용 신고 맨 밑에 시군구에게 신고해라. 신고니까 군구입니다. 농장을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신고는 시군구. 그러면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의식주 문제라는 것만 알면 돼요. 1번 농업인 주택 주 요거잖아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강원 시설 전부 다 먹고 사는 생계 문제잖아요. 2번 그 자녀들의 어린 놀이터, 부모들의 마을행한 등의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그 생계 문제. 3번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의 어업용시설. 요거는 뭐라고요? 외우지 말고요. 먹고 사는 그 지역 주민의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라는 것만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신고하라. 누구한테? 농장한테? 아니죠. 시군구한테. 맨 밑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입니다. 이건 타용도.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 허가받아라. 협의해라. 저를 봐요. 일시 사용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했다가 원상 복구합니다. 뭐라고요? 원상 복구합니다. 그리고요, 일시 사용이니까 군구입니다.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시군구에게 허가받고 시군구랑 협의해요. 무조건. 그래서 일시자 들어가면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허가받고 그 국가 지자체는 여기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행정청은 시군구랑 협의한다. 하여튼 일시대요. 신고니까 시군구. 일시사용 시군구. 오줌 매러워요. 나오죠. 허가대상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용도로 일시 사용합니다. 줄구세요. 파란 글씨. 일정 기간 동안 사용 후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의 허가. 밑에 마지막 줄 국가 지자체는 시군구와 협의.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무조건 허가든 협의든 무조건 시군구. 그 어떤 것이 일시 사용이냐? 1번 건축법상 허가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동그라미 했어요. 간이 농수축산업 밑에도 간이 볼 거 없어. 간이 아시겠죠? 간이가 영어로 간이. 죄송합니다. 자, 2번. 분위기 엉망이네. 줄 거예요. 주목적 사업.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골재, 광물, 토속. 다 같이 시작. 골재, 광물, 토속. 한 번 더 시작. 골재, 광물, 토속. 그러니까 1번 간이 이런 것들. 허가, 시군구 허가, 시군구랑 협의. 주목적 사업, 시군구 허가, 시군구랑 협의. 골재, 광물, 토속, 골재, 광물, 토속. 시군구에게 허가받든지 국가 지자체는 시군구랑 뭐라고요? 협의해라. 즉 일시 사용인데 넘겨보시면 가로 2번을 읽으세요. 그냥 시군구는 국가 지자체는 시군구랑 협의한다. 그 말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원상복구하니까 복구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걸 약간 부연 설명이니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쌍가로 2번을 먼저 하기 전에 맨 밑에 쌍가로 3번을 먼저 합니다. 요거를 순서 바뀌었어요. 맨 밑에 3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왜? 그 위에는 신고. 허가. 오른쪽 박스 맨에 보세요. 아까 1번 가니는 7년이에요. 7년. 몇 년? 7년 이내. 그러니까 일시 사용 기간이 몇 년? 7년 이내고요. 2번 주 목적 사업은 연도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기간 이내. 그리고 3번 1 및 2 외의 경우는 몇 년? 5년. 아까 골재, 광물, 토속 요걸 말한 거예요. 그렇죠? 골재, 광물, 토속은 몇 년?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밑에 연장이 있어요. 연장. 1번 가니 연장 5년 이내. 5년 이내입니다. 이내. 다음의 범위에서 연장이니까 결론적으로 5년 이내고요. 2번 주목적 사업. 그건 그 필요한 기간 이내. 그러니까 2번을 볼 거 없습니다. 항상 1번과 3번입니다. 3번 기타는 몇 년? 3년. 그러니까 가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아까 광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5년 이내인데 연장 3년 이내다. 요거 허가일 경우입니다. 허가. 그 다음에 왼쪽 쌍가루 2번은 뭐냐? 요거예요. 저기 보세요. 요거는 요번에 새로 생긴 법률입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요건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생긴 법률입니다. 이게 뭐냐?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협의입니다. 무조건 얘기했었죠? 일시 사용은 누구라고요? 무조건 시군구. 볼 거 없어요. 시군구. 찾아가서 신고하고 국가 지자체는 시군구랑 협의해라.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가니 등등 허가인데 어떤 게 신고냐? 얘보다 가볍겠죠. 한마디로 한겨울에 여기는 전답. 논 답인데 겨울에 농사 안 짓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지역 축제 하듯이 거기다가 물 담아가지고 뭘로 만들죠? 썰매장. 그잖아요. 썰매장 만드는데 그때는 일시 동안 잠시 사용한다. 그때는 신고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거기 있잖아요. 똑같이 해도 1번 신고 대상 파란 글씨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게 신고. 국가 지자체 시군구랑 협의하는데 박스 보니까 썰매장 등등 일시적 사용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1번도 일시적, 2번도 일시적. 이때는 신고한다. 가로 2번과 3번은 협의할 때는 행정청끼리 협의한다. 3번 당연히 똑같이 복구비용 예측할 수 있다. 오늘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6번 이제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인데 1번 허가 금지입니다. 그럼 6번에 쌍가루 1번 줄 거세요. 농장은 바로 밑에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허가하면 안 된다. 그 박스 안에 어떤 거냐? 딱 보는 순간 안 좋은 것들이니까 허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1번 보니까 대기오염 배출시설 농지 전용 허가할 수가 없다. 2번 줄 거예요. 폐수 배출시설 허가할 수가 없다. 3번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 보존을 줄 거예요.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허가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거기 박스 위에 파란 글씨 보이죠? 그죠?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허가할 수가 있다. 왜일까요? 여기는 개발되는 곳이니까 사람이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허가할 수가 있다. 요 지역만 원칙은 안 되지만 도시지역에서 등등은
허가할 수 있다는 것 정도 넘기세요. 7번 농지 전용의 취소입니다. 취소인데 다 보지 말고요. 마지막 줄만 줄 겁니다. 마지막 줄. 전부 다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명할 수 있다는데 7번 줄 거세요. 7번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 개만 중요해요. 취소하여야 한다. 박스 안에 파란 것이 7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7번만 동그라미 합니다. 7번만. 허가받은 자가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할 때는 뭐라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내지는 뭐 조치명령. 다시 말하면 그냥 의무적. 시험에요. 의무적인 것만 하나 물어봐요. 다음 중에서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게 뭐냐? 7번이 답이에요. 다 그냥. 만약에 나머지 1번부터 6번이 취소하여야 한다로 나온다면 그도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좀 도와주시고요. 자, 8번 농지 보존 부담금입니다.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농지답게 안 쓰는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을수록 많이 냅니다. 이것이 과거에 농지 훼손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뭐라고요? 농지 훼손 부담금인데 용어가 조금 거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일이 바뀐 겁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볼지라도 농지를 안 쓰니까 안 쓰는 면적이 많을수록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거 볼까요? 자, 농지를 전용한다 할 때 허가받아라. 그렇죠? 예. 얘는 협의해라. 얘는 신고해라. 일시사용 허가협의, 일시사용 신고협의. 이래 있죠. 이럴 때 허가 납부해야 됩니다. 협의도 납부합니다. 신고도 납부합니다. 일시사용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크게 얘기해봐요. 일시사용인지 나도 알아. 그렇지.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들어가. 그렇죠?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사용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책 봐요. 그러니까 1번 납부 의무자 줄 거예요. 농지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이때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허가권자인 누굽니까? 농장인데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허가 동그라미, 2번 협의 동그라미, 3번 협의 동그라미, 4번도 협의, 5번도 허가 협의, 6번도 신고. 자, 허가, 협의, 신고가 다 있지만 일시 사용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일시 사용 X, 일시 사용 허가든, 일시 사용 협의든, 일시 사용 신고든, 허가, 협의, 신고 있을지라도 일시 사용이라는 단어가 있는가만 찾아보는데 있으면 걔는 납부 안 하고 없는 것만 납부한다. 그러면 납부를 언제 하느냐? 들어보세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 납부한 이후에 영수증 들고 신청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협의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거 보세요. 사전 납부 농장이나 시군구는 허가 신고할 때 만약에 허가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줄 거요. 농지 보전 부담금의 전부가 되었던 일부가 되었던 미리 중에 미리 납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받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납부합니다. 그렇죠? 그 납부했는데 허가 신청 이후에 허가가 안 나오면은 그 돈 낸 걸 환급해 줍니다. 허가 나왔다가 취소가 돼도 환급해 줍니다. 왜? 이미 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쌍가로 4번입니다. 4번. 농지 보존 부담금의 환급. 환급은 언제냐?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박스 안에 1번. 자, 허가가 나왔는데 그 나온 허가가 나중에 취소가 되어버리면 환급. 2번. 낸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종전 용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변경되면 일단은 그 돈 환급. 다른 용도에 따라 또 받겠지만 일단 3번은 뭐냐? 아예 허가가 안 나오니까 환급. 그리고 4번 끝에 농지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 그럼 감소한 만큼 비례해서 환급.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당연히 환급 사유다. 5번은 뭐냐? 감면 뭡니까? 깎아준다. 우리는 농지법이든 간에요. 공법은요. 면제 이름을 안 씁니다. 면제는. 뭘 안 써요? 면제. 면제라는 말은 아예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 안 씁니다. 항상 쓰는 것이 감면이 감면. 만약에 감면 사유에서 너 내지 마 그러면은 100% 감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불러요? 100% 감면. 면제와 100% 감면은 결론적으로 안 내는 건 똑같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그렇죠. 면제는 애초부터 안 내는 것이고 감면은 뭡니까? 내야 되는데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넌 내지 마. 그러면 100% 감면. 너 반만 내. 50% 감면. 그러니까 면제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겁니다. 얘는 아예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나오죠. 감면 사유 1번. 국가, 지자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합니다. 분명히 1번은요. 법에 없어도 얘는 분명히 100% 감면일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 내 얘기고 하여튼 감면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합니다. 요것도 거의 100% 감면일 확률이 큽니다. 3번은 뭐냐? 아까 허가, 협의 신고, 의식주 문제, 생계 문제, 그 지역 주민에 줄 거예요.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 요거는요 아무래도 100%일 확률은 적고 아무르면 한 50% 정도 감면 확률이 큽니다. 일단은. 근데 퍼센티지는 안 중요합니다. 하여튼 간에 감면 사유다. 감면 사유라는 것. 6번 가산금입니다. 농장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바로 가산금 몇 프로? 100분의 3입니다. 가산금 몇 글자예요? 그래서 100분의 3이에요. 별거 없어. 가산금 100분의 3%의 가산금이고요. 자, 8번 강제징수입니다. 가산금 등등을 안 내면 줄 거야.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다. 자, 넘깁니다. 하나만. 용도 변경에 승인 등인데요. 1번 승인 대상 저를 봐요. 이 원칙상요. 어떠한 A라는 목적으로 전용 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5년 동안은 용도 변경 못합니다. 원칙상. 아시겠죠? 5년 동안 그 목적대로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5년.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이내에 만약에 용도를 바꾸고 싶으면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원래는 5년 동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안 되지만, 밑에 박스 안에 전용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허가받고 협의하고 신고한 행위가 농정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 내에, 원래 5년 동안 용도 변경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즉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의 승인 동그라미 승인 받아라. 승인이 떨어지면 할 수 있지만은 승인이 안 떨어지면 5년 동안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 끝! 자, 이렇게 해서 농지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 있죠? 문제 풀고 가야지, 풀고, 그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라. 일단은 최하, 개허, 신, 영비. 다 같이 시작. 최하, 개허, 신, 영비. 한 번 더 시작. 최하, 개허, 신, 영비. 몇 번이에요? 3번, 주말 채. 3번. 2번, 농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게 하나고 틀린 게 4개죠. 1번, 국가, 지자체,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 5. 그죠? 예, 5. 그 다음에 2번, 농지증은 시군구, 아니, 누구죠? 시구 읍면장. 3번,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 환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번도 맞네. 최학개허신. 허가, 신고 환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답 2개. 하다 보니까 2개 됐네. 2개. 최학개허신 영비. 허가, 신고, 허신, 발급을 받아라. 죄송해요.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때 미쳤었나 봐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최학, 개허신, 영비가 아니므로 발급받지 않는다. 발급받아라 틀렸죠. 근데 1번은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발급받지 않죠, 그죠? 예, 맞는 겁니다. 1번하고 3번 2개 답이. 그 다음에 3번, 농지의 대리경장 및 임대차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5번. 몇 프로? 10%. 4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이거 틀리면 진짜 간첩 없지. 이거 틀리면 탈북자야. 몇 번? 5번 맞잖아, 5번. 1번. 왜?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농장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내가 책에 공부할 때 동그라미 해라 그 얘기인데 참고하는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시험장 가가 문제 풀 때에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인데 이런 것들 일단 패스. 항상 뭐는요, 배웠던 것 중에 항상 거의 90%가 배웠던 것들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요거는 내가 이제 문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5번. 농지 전용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몇 번? 5번. 가니 일시사용 맞아요, 그죠? 시군구에 허가받아라 맞는데 뒤에 거 농지보존부담금을 냅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지문이죠. 뭔가 좀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농지보존부담금은 일시사용은 안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3, 4일 동안에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뭘로 한다고요? 요약집. 가능하면은 기본서도 같이 가져오세요.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분발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